네, 올여름 시작부터 폭염 속도가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방이 35도를 웃도는 폭염경보로 강화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낮 기온이 사람 체온을 웃돌면서 역대급 기록을 경신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올여름 더위가 과거 역대급 폭염을 기록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최근 저도 정말 덥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네. 사실 어제 저희 그 날씨 취재진이 취재를 나갔었는데 낮에 이 땡볕에 차를 세워놓고 잠시 이 5분 동안 정차를 한 뒤에 차 안의 온도를 재봤는데 실제로 이 차량 내부 온도가 70도를 웃돌았습니다. 아마 오늘도 뭐 비슷하거나 심하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더웠던 역대 기록이 2018년과 1994년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2018년은 여름 전체 기록으로 봤을 때 8월 1일이었습니다. 서울 기온이 39.6도까지 오르면서 현재 역대 1위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7월 전체로 봤을 때 1994년도, 그러니까 38도를 넘은 해가 4차례가 있고요. 그중 1994년이 최고 기온 38.4도를 기록하면서 현재 7월 기준으로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오늘 최고 기온 경신 여부에 관심이 쏠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온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일단 지금 오후 4시가 넘어서면서 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최고 기온이 네. 기록이 되는데 한낮에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4시가 넘어서 5시까지도 기온이 오르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도 기온이 계속해서 지금 오르는 거를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경기도 안성, 그 양성면 기온 그리고 가평 청평면 기온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지금 봤을 때 39도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도 금천구와 용산구, 구로구 등이 지금 보니까 38도를 넘어서서 39도에 육박한 기온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일단 서울 공식 기온이 지금 중요한데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관측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이 기온이 일단 역대 기온을 경신을 해야 역대급 기온 그 순위에 들게 되는데 이 지역의 기온계가 오늘 제가 앞서 1시간 전에 전해드렸던 기온이 37도 넘지 않았는데 네. 지금 37.1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온이 1위 기온 그 역대급 수준에는 지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요. 앞서 살펴드렸지만 서울 역대 최고 기온이 39.6도고요. 7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38.4도이기 때문에 오늘 기온 자체가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이제 구별로 살펴드렸던 기온을 보면 관측소 이외에도 서울 지역에서 이미 39도 안팎의 기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무척 더운 날씨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서울 지역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10월 이후에 약 118년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7월 기준으로 일 최고 기온이 38도 이상 네. 오른 그 차례 그걸 살펴봤더니 단 4차례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기온 자체만 구별로 봐도 39도 안팎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더운 날씨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말씀하셨듯이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네. 그렇다면 올여름 왜 이렇게 더운 겁니까? 일단 이불을 2개 덮었다, 뭐 네. 전기장판에 있는 것 같다, 한여름에 뭐 네. 온풍기, 열풍기를 지금 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그 뉴스 자막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지금 듣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일단 본격적인 한여름 날씨가 찾아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영상을 좀 보실까요? 네. 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여름철 기단, 북태평양 고기압이 해양성 기단입니다.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부터 덥고 습한 기단이 현재 우리나라를 덮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왼쪽에 중국 대륙에서 티베트 고기압, 우리나라 상층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기단은 고온 건조한 기단인데 이 2개의 고기압이 우리나라 하층에서부터 상층까지 이 전체의 그 상공을 채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열돔을 씌워놓은 것처럼 우리나라의 공기가 전부 다 더운 공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밑에를 보시면 이 태풍과 열대 저하보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3개의 지금 태풍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2개는 열대 저하보로 약화했고요. 지금 일본 남쪽으로 1개 정도만 약한 태풍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란들과 태풍들에서 이 동풍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동풍이 300을 넘어서 서쪽 지방으로 더운 공기를 계속해서
밀집하는 지금 상황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온풍기를 틀었다, 열풍기를 틀었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역대급의 폭염이 나타났던 2018년도에도 이번처럼 이 두 개의 고기압에 이 동풍 계열의 바람이 네. 이 가세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었고, 이 당시에는 사실 이번보다도 네. 더 강한 이 중국 내륙에서 확장했던 이 열적 고기압이 가세를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 무척 강한 그런 폭염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직 7월이고 아직 한여름이라고 할 수 있는 8월이 아직 안 됐잖아요.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올해 이 과거 역대급 폭염 상황과 맞먹는 해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전문가분들한테 저도 사실은 계속 네.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올해와 2018년도 뭐 같은 조건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꼭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네. 우선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점은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는 이 온난화의 조건,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최근 해수면 온도인데요. 우선 지난해 지구 온도가 최근 과학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마지노선 그 1.5도 목표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 5년 안에 이 1.5도 이상 오를 확률도 지금 한 8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지난해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초반 온도는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였어요. 그런데 올해 6월 이후에 다시 급격히 오르고 있는 관측치를 보이고 있어서 올여름 더위가 다시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미 여름 시작 전부터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최근 더위가 심해지면서 온열 질환 위험도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온열 질환자도 일단 2,000명이 넘었다가 네. 오늘 발표된 지금 자료에서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20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10명에서 11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도 2.8배가량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최근 발표한 이 폭염 현황을 좀 분석해서 자료를 이미 발표를 했었는데 지난 22일 기준으로 올해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가 역대 2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7월 그 일 최고 기온만 봐도 이미 그 상승세가 역대 1위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직 그 8월 한여름 날씨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작이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폭염 속도가 역대급으로 빠르게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열 질환자도 좀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온열 질환 위험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깥 활동을 할 때 온열 질환 방지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이 심한 폭염이 이어질 때는 이 3대 수칙이 있습니다. 네. 물과 그늘 또 휴식인데 네. 이 3대 법칙을 일단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하고 또 땡볕보다는 그늘 그리고 야외 작업장에서는 한낮에 꼭 휴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네. 네, 이제 주말 이후에는 7말 8초라고 아주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잖아요. 네. 이 앞으로 날씨도 좀 궁금한데 더위가 좀 계속될 걸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우선 내일까지도 지금 서울 기온이 37도로 나왔습니다.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더운 날씨 아니면 뭐 오늘보다 조금 기온이 낮은 곳도 있겠고요. 네. 오늘 정도의 더위를 예상하시고 좀 외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상황은 다소 유동적입니다. 기온 그래프 보시면 지금 하강 곡선 그리고 있거든요. 네. 다음 주부터 서울 기온도 조금씩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중반까지는 이 33도 이상 이 폭염을 좀 유지할 걸로 보여서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폭염 또는 이제 호우 상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유동적인 상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남해상에 위치해 있는 이 3개의 태풍 중에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태풍은 일본 남쪽 해상에 있는 쿠로사입니다. 아직 약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중국 남쪽에 있던 2개의 태풍은 열대 저압으로 약화했습니다. 이 태풍이 앞으로 세력을 후지와라 효과로 인해서 2개의 태풍이 열대 저압부가 합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 30일 전후의 상황인데요.
네, 이 열대 저압부의 비구름이 앞으로 지금 보시면 이 북쪽에 찬 공기가 좀 남하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소 이렇게 수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구름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그리고 남해상에서 북상할 수 있는 태풍의 길도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남해상에서 태풍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비구름이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번 주말 이후 본격적인 휴가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7말 8초, 8월 초까지 폭염이 아닌 호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지 않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견고한 수준을 유지한 채 그대로 우리나라 상공에 유지를 해준다면 지금보다 더 심한 아니면 지금 정도의 폭염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7말 8초 기간, 황금 연휴 기간에 휴가 기간에 폭염 아니면 호우 상황이 지속될 수 있어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혜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